사랑하는 사람 곁에 누워 열망은 뜨겁게 솟구치는데 몸은 마치 얼어붙은 듯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순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때 넘치던 자신감과 강인한 남성미가 희미해진 것 같아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이 깊은 걱정을 가슴속에 숨긴 채 아무 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내면에는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답답한 현실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값비싼 약도, 복잡한 병원 방문도, 기적처럼 광고하는 정체 모를 약에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50세, 60세는 물론 심지어 70세가 넘었더라도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 활력의 열쇠가 병원 문턱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주방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각입니다. 너무도 흔한 식재료라 많은 분들이 그 진정한 힘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방법대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놀라운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발기 기능의 회복을 넘어 지구력과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자신감까지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철저히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식이며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활력을 되살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이러한 신체 변화가 그저 나이 탓이라고 단정짓거나 서양 의학의 특수한 시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아주 강력한 자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돌바른 연료를 공급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특별한 조합이 바로 그 연료, 그 열쇠입니다. 생강의 단 2가지 재료가 더해져 함께 조합될 때 단순한 개별 효과를 뛰어넘어 우리 몸의 생리 핵심인 혈액순환, 신경계, 그리고 호르몬 균형, 이 3가지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 조합은 말초 혈관으로의 혈류를 극적으로 증가시키고 건강한 신경세포에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를 풍부하게 보충하며 무엇보다 체내에서 중요한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도록 강력히 돕습니다. 그러니 만약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제가 곧 소개할 아주 간단한 비법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계속하기에 앞서 만약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온전히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걸 잊지 마세요. 흔한 재료들과 단순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수천 명의 남성들이 약 없이 젊은 시절의 생기를 되찾았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비법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생강, 바나나, 그리고 건포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3가지 간단한 재료들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놀라운 힘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왜 이 3가지 재료가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주방에 늘 있는 흔한 재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남성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전통의학에서는 생강을 장기를 보호하고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귀한 약재로 여겨왔습니다. 이는 곧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남성의 생명 에너지를 일깨우는데 강력한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양기가 몸 안에서부터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며 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생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대의학 역시 생강의 놀라운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에는 진저롤과 슈가올이라는 2가지 강력한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특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 즉 성기 쪽으로 혈류를 강력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발기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모두 현저히 향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교감 신경계를 부드럽게 자극하여 자연스럽고 상쾌한 각성 및 흥분감을 유도하며 피로나 두통, 어지러움 없이 활력을 온전히 느끼게 해줍니다. 따라서 생강은 남성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지속적인 최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그저 단순한 디저트 정도로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남성 활력을 되살리는 데 탁월한 슈퍼푸드입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당연히 성기로의 혈류가 더욱 원활해져 발기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게다가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여 남성 기능을 억제하는 심리적 요인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입니다. 이 성분은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강력하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는 뛰어난 천연 에너지원으로 작용하여 신체 활동 지구력과 체력을 눈에 띄게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건포도입니다. 건포도를 단순한 간식으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작은 열매는 놀라운 영양을 담고 있는 그야말로 보물 같은 식품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건포도의 자르기닌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분자인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성기 쪽으로의 혈류가 증가하고 이는 강하고 지속적인 발기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또한 건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과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혈관벽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조기 노화를 막으며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데 탁월합니다. 더불어 건포도의 풍부한 천연 당분은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여 체력을 회복시키고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나아가 건포도는 정자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생식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이 부작용이 없고 중독성도 없으며 고령자에게도 완전히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수천 명의 남성들이 50대부터 75세 이상까지 다시 한번 진정한 남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법을 시도했고 그중 80% 이상이 단 3주 만에 뚜렷한 회복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생강, 바나나, 건포도, 이 세 가지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여러분은 놀라운 활력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활력을 잃었을 때의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젊은 시절의 그 정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매일 정해진 비율로 만든 생강, 바나나, 건포도 스무디 한 잔이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철저히 과학에 기반한 지식의 조합입니다. 저는 이미 수천 명과 이 방법을 공유했고 그들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살아난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 황금 같은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됩니다. 신선한 생강 한 조각, 잘 익은 바나나 반 개, 그리고 건포도 한 줌, 약 10개에서 15개 정도입니다. 생강은 껍질이 팽팽하고 주름지거나 상하지 않은 신선한 것을 선택하세요. 껍질을 깨끗이 벗기고 얇게 썰어주면 생강의 유효 성분이 훨씬 쉽게 추출됩니다. 바나나는 껍질에 작은 갈색 반점이 생길 정도로 잘 익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 바나나는 천연 당분과 생리활성 물질이 가장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며 복부 불편감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건포도는 위생적이고 원산지가 확실한 것을 고르세요. 만약 먼지가 걱정된다면 가볍게 한번 헹궈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만약 빠른 효과를 원하시거나 특히 친밀한 순간을 앞두고 있다면 스무디를 관계 30분 전에 드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시간이면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한 생리 반응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공복 상태의 아침 시간에 매일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영양소 흡수가 가장 잘 이루어지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자연적인 호르몬 생성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섭취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처음 2주에서 3주 동안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몸이 회복의 뚜렷한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주 3회에서 4회 정도로 유지하셔도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유사한 레시피를 시도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더워지고 열이 나며 정작 성기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실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문제는 레시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식물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버리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바로 품질이 떨어지는 생강을 사용하거나 잘못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아직도 서울 외곽에 사는 64세 상훈 씨의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생강, 바나나, 건포도 스무디를 3주 가까이 꾸준히 마신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레시피 그대로 따라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마셨는데 몸이 여전히 허약하고 활력이 도통 살아나지 않네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그가 사용한 재료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고 곧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상훈 씨는 주로 대형마트에서 생강을 샀는데 겉보기에는 크고 윤기 있으며 껍질도 깨끗해서 신선해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중국산 생강이었습니다. 이런 생강은 유통 과정에서 오랫동안 냉장 보관되거나 색을 유지하기 위해 화학 처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는 냉장고에 2주 이상 보관한 생강을 여러 번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 생강들은 이미 말라 있었고 생강 특유의 매운 향과 신선한 기운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생강 하나만으로도 전체 레시피의 효과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오래되거나 곰팡이가 핀 생강은 진저롤과 쪼가올과 같은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 두 성분은 혈관 확장,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성기능 자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만약 이 성분들이 약해지거나 변질되면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값싼 수입 생강은 화학 처리 과정에서 유해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 간과 소화기관에 해를 끼치고 오히려 활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훈 씨에게 바로 국산 생강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껍질이 거칠고 향이 강하며 톡 쏘는 매운맛이 도는 생강이었습니다. 이런 생강은 자연 재배되고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은 최대한 신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또 강조했습니다. 생강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말고 7일에서 10일 내로 사용할 만큼만 구매해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냉장고에 오래 두지 말라고 말이죠. 단 일주일 만에 상훈 씨는 환한 얼굴, 변화에 놀란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전엔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이제는 몸이 따뜻해지고 정신이 맑아졌고 저녁에도 훨씬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때로는 효과의 차이가 레시피가 아니라 재료에서 나옵니다. 신선하고 제대로 보관된 생강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 고르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만 제대로 고르면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환자분들에게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실수는 스무디를 만들 때 끓는 물이나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뜨거울수록 더 깨끗하고 소화에 좋으며 재료가 더 잘 녹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전체 효과를 망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석진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지친 얼굴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매일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는데 마시고 나면 몸이 열이 나고 어지럽고 활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매번 100도짜리 끓는 물을 재료에 붓고 갈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하고 위생적일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생강, 바나나, 건포도 안에 있는 생리활성 성분들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은 고온에서 분해되어 혈액순환을 돕는 기능을 잃게 됩니다. 바나나에 있는 소화효소는 영양 흡수를 빠르게 돕는 역할을 하지만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효능을 잃고 비활성화됩니다. 건포도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온에서 쉽게 변질되어 효과를 잃게 됩니다. 이처럼 온도만 잘못 선택해도 건강을 위한 스무디가 오히려 무의미해지고 체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로감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미지근한 물, 약 40도에서 45도 정도의 온도를 사용하라고요. 그래야 위생도 지킬 수 있고 귀중한 생리활성 성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야말로 생강, 바나나, 건포도 안의 성분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조언을 들은 석진 씨는 바로 방식을 조정해 보았고 약 42도의 따뜻한 물만 사용해 스무디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마시고 나면 몸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몸이 한결 가볍고 정신도 또렷해졌어요. 보셨죠? 때로는 물의 온도처럼 사소한 것 하나가 전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제대로 하면 몸은 즉각 반응하며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수없이 목격한 심각한 실수 중 하나는 바로 과도한 섭취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조급한 마음에 빠른 효과를 원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마실수록 더 효과가 있겠지. 하지만 우리 몸은 무한히 연료를 받아들이는 기계가 아니라 섬세하게 조절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70세 영철 씨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는 피곤하고 피부는 칙칙하며 어지럽고 쉽게 짜증을 내는 상태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레시피를 정말 믿어서 하루에 2번씩 꼭 마셨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을 그런데 마실수록 몸이 달아오르고 불편해서 밤에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도한 섭취의 결과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적당량 섭취하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 열이 과도하게 올라 변비, 두통,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복부 팽만, 불쾌감, 심장 리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포도는 천연 당분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노년층에게 피로감과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 몸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지치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루에 딱 한 잔의 스무디만 섭취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일 때이며 절대로 하루 한 번 이상 마시지 마십시오. 이 정도 양이야말로 간, 신장, 소화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량입니다. 영철 씨는 제 조언을 들은 후 섭취량을 조절하여 아침에 한 잔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그는 혈색이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진 얼굴로 다시 찾아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많이 마신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에 마시는 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레시피라도 사용법이 잘못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식물에 물을 줄 때처럼 적당히 주면 싱싱하게 자라지만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바로 건강과 활력을 지속시키는 열쇠입니다. 제가 자주 목격하는 또 다른 실수는 작아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바로 지나치게 익은 바나나나 화학 처리를 통해 강제로 익힌 바나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69세 경호 씨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날 저에게 전화한 사람은 그의 아내 유 씨였고 그녀는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매일 바나나, 생강, 건포도 스무디를 레시피대로 마시고 있는데 좋아지기는커녕 자주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하며 식욕도 없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들이 사용하는 바나나 종류를 자세히 물어봤고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씨는 수입 바나나를 자주 구매했는데 크고 껍질이 반질반질한 노란색 바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화학 처리를 통해 억지로 익힌 바나나였고 어떤 것은 너무 물러서 진물이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바나나는 지나치게 익은 것이고 원래의 영양 가치를 거의 잃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실수입니다. 바나나가 너무 익으면 혈액순환과 성기능에 중요한 세 가지 영양소인 칼륨, 마그네슘, 아르기닌의 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성분으로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성기능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런 성분들이 줄어들면 스무디 레시피의 본래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화학 처리된 바나나는 간과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도와야 할 음식이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하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며 영양 흡수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호 씨 부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껍질에 옅은 갈색 반점이 있고 과육이 단단하며 자연스러운 향이 나는 적당히 익은 바나나만 사용하시라고요. 가능하면 수입 바나나보다 국내산 바나나, 예를 들어 참 바나나나 작은 바나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는 작더라도 수입산보다 미량 영양소가 훨씬 풍부합니다. 자연 숙성된 바나나야말로 건강과 활력을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일주일 후, 유 씨는 기쁜 목소리로 다시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선생님. 국내산 자연 숙성 바나나로 바꾼 이후로는 남편이 더 이상 속이 불편하지 않고 식사도 잘하고 정신도 훨씬 맑아졌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때로는 바나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바나나는 간과 위에 부담을 주고 기대했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바나나는 몸에 귀중한 영양을 공급하며 혈액순환을 돕고 자연스러운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는 바로 값싼 건포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포도는 대부분 방부제나 인공 감미료에 절여진 상태로 판매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5세 지태 씨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2주 동안 매일 건포도가 들어간 스무디를 꾸준히 마셨는데 몸이 나아지기는커녕 설사를 자주 하고 입맛도 없고 속도 불편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지태 씨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건포도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포도알이 통통하고 반짝이며 밝은 색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값싼 시중 건포도는 곰팡이 방지를 위해 아황산으로 처리되며 단맛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 감미료로 코팅됩니다. 그 결과 원래 포도에 들어있던 천연 영양소는 거의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연 그대로의 건포도는 원래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는 물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성기능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일단 화학 처리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로 바뀝니다. 방부제는 간에 부담을 주어 몸에 열을 올리고 쉽게 피로하게 만들며 인공 감미료는 혈당 조절을 방해해 특히 노인이나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당분이 첨가되지 않고 화학 처리가 없는 순수한 건포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기농 제품이나 자연 햇볕에 말린 건포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좋은 건포도는 보통 짙은 갈색이며 약간 주름져 있고 윤기가 없으며
은은한 향과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집니다. 지태 씨는 제 조언을 듣고 유기농으로 자연 건조된 건포도로 바꾸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는 다시 찾아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속도 편안하고 입맛도 좋아졌으며 잠도 푹 잡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가장 위험한 실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간과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스무디 한 잔만 마시면 된다고 믿고 평소 생활 습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구에 사는 74세 만석 씨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매우 성실한 분으로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생강, 바나나, 건포도가 들어간 스무디를 정확한 레시피대로 꾸준히 마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약간의 변화는 느끼긴 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피곤하고 기운도 별로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의 일상 습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 진짜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만석 씨는 여전히 예전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에 몇 개비씩 담배를 피우고 저녁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으며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반면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물며 햇빛을 쬐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아침 스무디 한 잔에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정작 몸을 지탱하는 생활 환경은 전혀 건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하나의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만이 아니라 깨끗한 흙, 충분한 햇빛, 적절한 물, 그리고 정성스러운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무디가 아무리 영양가가 높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하나의 씨앗일 뿐입니다. 흙과 햇빛이 없다면 절대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식단이 불균형하며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스무디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은 과부하되고 혈관은 막히며 테스토스테론은 제대로 생성되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활력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그 점을 만석 씨에게 설명했고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채소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를 줄였으며 담배를 끊고 술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운동을 꾸준히 했고 늦게까지 깨어있던 습관을 바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단 10일 만에 다시 찾아온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단지 스무디 한 잔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진짜 건강해지는 거군요. 하지만 20대처럼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생강, 바나나, 건포도로 만든 음료 한 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나 영양식단도 그것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몸 자체가 좋은 조건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생강, 바나나, 건포도 혹은 다른 식품의 영양소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신경과 호르몬이 균형을 이루며 에너지 합성에 필요한 원재료가 충분히 존재할 때 비로소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 꼭 실천해야 할 3가지 보조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매우 간단하지만 어떤 활력 회복 방법이든 그 효과를 배로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맥 펌프 운동,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그리고 자르기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 섭취입니다. 첫 번째는 정맥 펌프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생리학적 원리에 기반을 둡니다. 똑바로 서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 10초간 유지한 후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효과적으로 자극됩니다.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다리의 정맥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원활하게 역류시키는데 직접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며 자연스러운 압력이 형성되어 혈류가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돕습니다. 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번에 15회씩 총 3세트 실시하면 다리 전체의 정맥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하체에서 상체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성기 쪽으로 가는 혈류 역시 향상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자극제와 달리 몸이 원래 가진 회복 능력을 기반으로 한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특히 아침에 스무디를 마신 직후 이 운동을 하면 막 흡수되기 시작한 영양소들이 혈액을 통해 빠르게 온몸으로 퍼지며 호르몬 및 생리 기능과 관련된 조직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이 운동은 도구도 필요 없고 동작도 간단하며 연령과 무관하게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하루 몇 분만 투자해도 혈액순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직접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38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과 종아리를 담그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며 몸은 혈액을 재분배하고 그에 따라 긴장이 풀리고 전신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 시상하부라는 뇌의 호르몬 조절 중추에 자극을 줍니다.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와 고환을 자극하여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몸이 이완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는 이 내분비 재생 과정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잠자기 10분 전에 족욕을 하면 마치 신경계에 이제 쉬고 재생할 시간이야라는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점은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불면이나 얕은 수면은 테스토스테론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깊은 수면은 호르몬 생성의 필수 조건이며 그렇게 잠들기 30분 전 족욕 습관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활력, 기분, 심혈관 건강까지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습관이 주로 혈액순환과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면 아르기닌과 마그네슘 보충은 몸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남성 생리 기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르기닌은 질소 산화물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질소 산화물은 혈관벽의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신호 분자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발기력과 관련하여 이 기능은 결정적입니다. 혈액이 성기 쪽으로 충분히 몰리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만 발기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르기닌은 면역 기능을 돕고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로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숙면을 유도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테스토스테론 생성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성기능과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기닌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자연식품은 우리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바나나, 호박씨, 시금치, 땅콩, 아몬드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일상 식단에 간단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생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튼튼한 영양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각각 남성 생리 시스템의 핵심 고리에 깊이 작용합니다. 정맥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것은 신경계와 내분비를 안정시키며 아르기닌과 마그네슘은 호르몬과 질소 산화물 생성을 위한 핵심 원료를 제공합니다. 아침 스무디 레시피와 함께 이 습관들을 병행하면 영양, 순환, 호르몬, 휴식, 재생이라는 완전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습관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복잡한 약물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일상 속에서 약간의 인내와 규칙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쌓이면 결국 건강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몸이 회복되고 정신이 안정되며 활력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좀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불꽃처럼 잠시 타올랐다 곧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반면 이 습관들은 조용히 흐르는 지하수처럼 천천히 스며들지만 일단 세포 속 깊이 자리 잡으면 그 결과는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스무디 레시피를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습관도 함께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양, 운동, 휴식의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조합이며
몸이 활력을 되찾고 오랫동안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남성의 건강과 활력을 즉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마법의 레시피나 기적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드는 것은 올바른 이해, 정확한 실천, 그리고 매일의 꾸준함입니다. 생강, 바나나, 건포도로 만든 스무디 한 잔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맥 펌프 운동, 따뜻한 물 족욕, 아르기닌과 마그네슘 보충이라는 세 가지 보조 습관과 함께 건강한 생활 방식이 병행된다면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혈액순환은 활발해지며 수면은 깊어지고 정신은 맑아지며 활력은 다시 솟아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성이 자신의 힘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이며 안전한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60세, 70세, 심지어 80세라 해도 강인함의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몸을 어떻게 돌보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비싼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결심과 돌바른 실천만 있으면 하루하루 뚜렷한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기적을 기다리지 마세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끈기 안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남겨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또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따뜻한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나눌 남성의 건강, 활력, 장수에 관한 새로운 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우리 함께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며 건강한 남성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70세, 80세,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함께 이어 나갑시다.